네,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소리 안 먹지?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시즌2 천원석의 횡설수설 9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원석의 횡설수설은 LQ를 지향합니다. LQ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겨울 강가에서 안도현. 어린 눈발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그리하여 형체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강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눈발이 물 위에 닿기 전에 몸을 바꿔 흐르려고 이리저리 자꾸 뒤척였는데 그때마다 세찬 강물 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철없이 눈은 내려 강은 어젯밤부터 눈을 제 몸으로 받으려고 강의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을 깔기 시작한 곳이었다.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a mountain.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처음에 읽어드렸던 시는 안도연의 겨울 강가에서라는 시였고요. 뒤에 들었던 노래는 소양이 불렀습니다. You Raise Me Up. 나는 몰랐지만 철없는 나의 행동을 누군가는 끊임없이 내 눈 바깥에서 자신의 몸을 비틀어가며 받아주었던 그런 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철없던 행동, 우리의 막 내뱉었던 언어들, 어쩌면 그런 것들을 제 몸을 비틀어가며 받아주셨던 우리 부모님, 형제, 또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그런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You raise me up. 나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신지, 또 나를 일으켜줬던 그 분의 손길이 누구신지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9번째 천원세계 횡설수설 초대 손님은 딱 2년 전입니다. 2023년 제 방송 시즌1의 25번째 초대 손님으로 모셨던 정세희 학생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정세희 학생은 지금 미국 세인트 존스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때 1학년 막 마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잠깐 인터뷰를 하고 정확하게 2년이 흘러서 다시 또 한국에 들어와 있길래 초대해서 이 시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그 2년 동안에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 특히 또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급변하는 6개월의 그런 내란 사태가 있었죠. 한국 학생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이 사건들을 바라봤는지,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의 한국인으로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학생의 눈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요. 또 그만큼 이제 3년 동안에 인문학의 어떤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세인트 존스의 어떤 학문 분위기, 거기서 배웠던 것들이 어떤 건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짧은 시간이지만 좀 두루두루 한번 여쭤보고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직접 인사 나누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다시 한번 제가 짧게 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 3학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정세위라고 합니다. 네, 지금 3학년 마치고 왔다는 얘기는 이제 군 문제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이제 군대는 3학년을 마치고 해도 되고 졸업 후에 해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갈 거를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에 3학년을 휴학하고 군대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인트 존스 학교면 한국에서는 특별한 정규 어떤 전공이 없이 졸업할 때 인문학 고전 100권을 읽고 졸업하는 학교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학교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리버럴 아츠라는 이름으로 전공 대신에 그 리버럴 아츠라는 학사를 받고요. 리버럴 아츠가 지금 제가 그저께 영풍문고를 갔는데 지금 뭐 AI와 관련해서 리버럴 아츠의 중요성을 다루는 그런 책들이 많이 현재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래서 한국에도 이렇게 리버럴 아츠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해서 그런 서점에 가서 책을 읽어보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리버럴 아츠를 짧게 이 소개를 하면 인문학 혹은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제 생각에는 배우는 방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지 지식이 교수자에게서 강의 형식으로 그냥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서로 대화와 토의를 통해서 알아내는, 발견해내는 그러한 총 과정을 다 통틀어서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특정한 전공이 없다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그냥 리버럴 아츠라고 통용이 되고 그 있습니다. 자체가 네. 하나의 전공으로. 네. 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독특한 한국의 개념으로는 좀 한 번에 포섭되지 않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본인이 대학원을 욕심내고 있다. 그럼 대학원 가서도 리버럴 아츠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리버럴 아츠가 저희 세인트 존스 대학만큼 이렇게 다른 전공들을 이렇게 세부화하지 않고 리버럴 아츠라는 이름만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는 미국에도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네. 다른 학교도 리버럴 아츠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 대학들은 많이 있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그런데 그 학교들이 다 이제 전공을 뭐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는데 저희 학교처럼 리버럴 아츠를 이렇게 이 리버럴 아츠 자체로 이렇게 다루는 학교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교도 사실은 그 리버럴 아츠라는 대학원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인트 존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 한국에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 과정을 도입했을 때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세인트 존스를 졸업했던 학생들이 뒤에 사회에 나가서의 어떤 닦아놨던 어떤 흔적들 이런 것들이 전인 교육이라 그럴까 뭐 이런 통합 교육을 통해서 훨씬 어떤 일반적인 전공 하나에 매몰되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뚜렷한 족적을 남기더라.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도 많이 알려졌던 대학이라고 저희가 인식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3년 되면서 또 많은 과목들을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지금까지 배웠던 과목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과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요번 3학년 때 읽었던 책들이 제 생각에는 되게, 윤리와 정치가 사실은 되게 중심이 되는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3학년 때는 제가 칸트를 가장 많이 3학년에 어떤 학생들보다도 제일 많이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칸트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재수 없어지려고 그러는데. 칸트의 어떤 뭐 순수 이성 비판을 읽으셨나요? 뭘 읽으셨나요? 네, 순수 이성 비판과 그다음에 그 실천 한국말로는 네. 이해되세요? 사실은 이해가 완전히 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칸트가 왜 이러한 생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견해까지는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은 가는 것 같습니다. 다 영어로 읽나요? 네, 다 영어로 읽었습니다. 네. 영어로 읽는 게 편해요? 한국어로 읽는 게 편해요? 그게 요즘에는 이게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어가 확실히 편했는데 영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더 직설적이고 그 단어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확실히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3년 동안 많이 읽어서 또 그런 게 있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책을 볼 때 원서가 영어면은 둘 다 보고 읽는 것 같아요. 네. 네, 조금만 더 하면 더 재수 없어질 것 같다. 예, 자 대학원을 가신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더 이제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분야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지금 휴학을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항상 사실 심리학에 관심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으로 다른 데 전공을 넣었었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가장 관심이 있었어서 심리학도 관심이 있고 또 최근에는 교육하고 신학도 관심이 또 생겨서 정확히 어떠한 세부적인 분야로 가게 될지는 제가 이번 여름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대학원 하고 뭐 대학원까지 하면 박사까지 과정까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박사를 글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하면 좋겠죠. 그럼 이제 미국에 정착까지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나라에서 대안학교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를 어느 국제학교 이름이 뭐였었죠? 베일러 국제학교. 베일러 국제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이제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일반 우리나라의 정규 코스를 밟지 않고 본인도 원했고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도 그렇게 국제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얘기할 때도 뭐 가정이 넉넉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애씀 속에서 갔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들었던 분들 중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냐. 물론 있으면 좋지만 돈만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 했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집안이 부모님이 막 팍팍 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면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결국 학비와 생활비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야 될 텐데 나름대로 고충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거기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일화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냈다. 네, 뭐 이겨냈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냥 버텼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 사는 동네가 되게 돈이 많이 드는 동네여서 물가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박물관에서 호스트로 일을 하면서 알바를 이렇게 돈을 조금씩 벌기는 했지만은 사실 한 번 나가면은 거의 일주일에 번 돈이 다 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안 나가면서 그냥 싼 데 먹고 좀 그렇게 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죠. 아니 근데 그 미국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라도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또 이렇게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끼리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주로 가면은 거긴 한국 유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많이 있나요? 네, 요즘에 좀 많아져서 요즘에는 그래도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명. 그렇게 네. 많지는 않네요. 뭐 많다고 해도. 학교 자체가 작다. 정규생이 진짜 몇 명이나 돼요? 전교생이 한 500명 정도 돼요. 한국인들만의 어떤 딱 보면 특징이 있나요? 한국인들의 특징.
그래서 뭐 일단 외모적으로 특징이 있긴 하죠. 음. 외모적으로 저 사람은 한국인일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인들의 특징이 저도 사실 몰랐는데 한국인들의 특징이 음. 한국인들끼리 어울린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아니 중국인은 중국인들끼리 어울릴 거고 일본인들끼리 어울릴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음. 그게 이제 사실 한국인들의 이 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한국인들끼리 조금 더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민족성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의 뭐 인도네시아나 뭐 어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근데 그 학생들은 자기네 나라 애들과도 교류를 하긴 하지만은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단합력 있게 자주 이렇게 뭐 명절 때 만난다든지 그런 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일본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지는 저는 한 명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인이 그러면 아시아권에서 꽤 많은 편이네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저희 학교에서 유학생들 중에서 가장 큰 그 비율이 한국인일 겁니다. 네. 네, 그건 또 새로운 사실이네요. 재밌네요. 그럼 한국인들이 이 학교를 세인트존스 학교를 지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되게 이유는 사실 다양한 것 같기는 한데 다큐멘터리를 보고 왔다라는 학생들도 한 3명 중에 1명이 되는 것 같고 나름의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게 좀 한국의 교육 스타일이 좀 잘 맞지 않아서 유학을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세인트존스가 진입 장벽이 그래도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에 속하니까 세인트존스에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말로는 인문학이잖아요. 그 3년 동안 배웠을 때 과연 인문학이란 게 뭘까? 나름대로 어떻게 좀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리버럴 아츠를 정의할 때 요즘에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라는 정의를 제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학문이다. 네. 네. 아까 이제 AI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이제 인류가 부딪힌 현안 문제가 AI잖아요. 그럼 인문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에 있어서 AI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차이가 나겠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AI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쉽사리 대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주제 같긴 한데 생각나는 거는 사실 제가 이제 박물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저희 박물관의 그 뭐라 할까요?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큐레이터 제 보스죠. 보스랑 이 얘기를 하면서 AI가 만드는 예술가들 중에서 예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큐레이터 되게 하는 말은 예술가들 중에서도 이거를 예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뭐 그냥 애매모호한 약간 답변을 저한테는 주고 갔는데 제가 나중에 그냥 혼자서 생각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AI가 결국엔 나중에는 이렇게 예술도 하게 되고 만약 인간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다면은 이 AI와 사람에 대한 경계성도 되게 모호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실은 되게 윤리적으로도 되게 갈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을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오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리버럴 아츠 교육인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그렇게까지만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AI가 등장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계속 핫한 논쟁 중에 하나고 아직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AI 챗GPT를 통해서 시도 방금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림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럼 이거 저작권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걸 창작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담론들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런 담론은 미국이든 어디든 다 똑같이 AI를 놓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공통되는 질문일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좀 한정이 돼 있거든요.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제가 너무 이제 비하하는 건지 모르지만 취직이나 이런 쪽에 너무 매몰되어서 이런 철학적 사고, 인문학적 사고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인트 존스 학교는 학풍 분위기상 학생들 대화가 어느 수준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러운 건지 네. 아니면 이것도 거기도 또 일부의 학생들만의 얘기인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하네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냥 학교에서 읽은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거 뭐 방금 전에 칸트를 얘기했지만은 이런 책들을 그냥 1-2시간 읽는다고 얘기한다고 완벽하게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업 끝나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산책하면서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아직 뭐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이제 AI와 같은 얘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못 해봤어요. 어쨌든 학생들의 기본적인 대화 자체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킬링 타임용이라기보다는 네. 뭐 시간도 모자라서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런 학술적인 대화 이런 쪽의 대화들이 많이 좀 치중돼 있다. 네. 어떻게 보면 학교 분위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많이 학교가 워낙에 책 읽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 굉장히 많이 바쁘게 지내요. 그래서 뭐 밥 먹으면서 책 읽는 애들도 있고 밖에서 거의 보면은 책 읽거나 애들이랑 놀거나 반반입니다. 네. 거의 그냥 쉴 때는 책을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도 책 얘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가진 생각들이 부딪히고 확장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저희가 보통 유학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학이 좀 딸리기도 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할 수업 양이 너무 많아서 진짜 뭐 밤 새벽 2-3시까지 리포트 써야 되고 에세이 써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진짜 학습 양이 그렇게 많나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세인 존스의 학습 양은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막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과학 수업이면 과학 매뉴얼을 봤는데 그 매뉴얼을 보통은 제 생각에는 한 5-6페이지 정도를 한 수업 때 읽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5-6페이지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른 학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 페이지씩 읽는다, 뭐 이렇게 몇 문제씩 푼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보았을 때는 양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 5-6페이지 되는 양의 리딩을 완전히 내가 소화하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이해를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6페이지를 읽는데 할애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인트 존스 학생들이 바쁜 이유는 그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기보다 이것을 거의 교수자와 같은 수준으로 내가 수업을 준비하고 그럼 내가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에 참여해서 내가 읽었던 책들을 수업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수업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시 복습하는 이 예습과 수업과 복습이 계속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그게 학생들한테 시간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한국인들이 좀 도드라지는 면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질문 별로 잘 안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유학 가서도 좀 어떤 그런 편이 좀 드러나는 건지. 제가 근데 사실 한국인들하고 같은 수업을 들은 적이 딱 한 번 있고 3년 내내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잘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힘들었죠. 질문하는 게. 이 질문 해도 되나? 이게 맞나?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수치랑 되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우리나라가 되게 서로의 어떤 눈치를 보고 내가 이렇게 도드라지면은 뭔가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것 같고 그러한 어떤 이
이 모든 어떤 상호 관계를 저는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런 수치심이 되게 우리나라의 문화 안에 되게 깊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고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사실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옷이 굉장히 되게 다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면만 봤을 때도 이런 어떤 리버럴 아츠 교육이 미국에서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데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네, 중요한 얘기 같아서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좀 하겠는데요. 제가 노래 부탁을 드렸더니 역시나 영어 노래 팝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렇죠. 네. 크리스티안 페리의 A Thousand Years. 어떤 가사 내용이죠 이게? 뭐 이렇게 너를 1000년 동안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네. 목소리 너무 예뻐서. 네, 좋습니다. 크리스티안 페리의 A Thousand Years 듣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eart beats fast, colors and promise.
네. 이게 우리 영어로 공부하는 친구 앞에서 영어 제목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A Thousand Years 발음이 괜찮았나 모르겠네요. 크리스텐 페리의 노래였습니다. 자, 아까 얘기할 때 이제 수치감, 질문을 던질 때 꺼려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질문도 답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과연 이 질문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쁜지,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게 한국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서 질문하기를 참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근데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선생님 앞에 있으면은 정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고 자세히. 근데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다리 꼬면서 눕다시피 한 상태에서 질문하기도 막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나요? 저희 수업 시간 때는 네.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굉장히 서로 미스터, 뭐 저는 미스터 정, 또 미스 초, 뭐 이렇게 그렇게 격식 있게 서로를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끼리. 그게 그 세인트 존스만의 분위기예요? 아니면 전체 네. 미국 학교가 원래 그래요? 저는 처음에는 미국을 저도 처음 갔으니까 그게 미국은 이런가 보다 했는데 세인트 존스만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 막 네. 선생님 앞에서 다리 쫙 꼬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네. 세인트 존스에서는 적어도 못 본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못 하는 거, 잘 안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의 특징일 수가 있는데, 우리 정세 학생만의 특징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국 학생들끼리 한국 학생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한국 학생들은 참 이게 틀려 공부할 때 도드라지거나 이렇게 좀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확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거 하나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저희 친구들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하고도 수시로 만나서 같이 이제 성경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참 편해요. 뭐가 편하냐면 대화가 안 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토론 수업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 사람이 이제 거의 한 15명에서 20명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사실은 주제가 굉장히 자주 좀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더 융통성 있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점에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화가 이렇게 나는 이 하나를 끝까지 물고 쭉 계속 깊이 팠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로 생각할 때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한국인들끼리 이 얘기를 할 때는 서로를 되게 존중하는 게 굉장히 이게 강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화 주제를 함부로 막 나는 이게 궁금한데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가는 점. 네. 근데 또 한국인들의 익숙치 않은 게 토론 문화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어떤 일방적인 강의를 들어왔고 네 생각이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받아 적어에 익숙해져 있는 입장이니까 질문하기도 힘들었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리버럴 아츠의 수업 방식은 전부 다 이제 토론 형식이고 질문 응대 형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적응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요? 상당히 어려웠죠. 상당히 어렸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특히 제가 이 과학 에세이를 처음으로 써서 냈는데 교수님이 이제 항상 저희는 페이퍼 컨퍼런스라고 그 에세이를 내고 나서 미팅을 합니다. 교수님이랑. 그런데 1대1로. 네. 근데 거기서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세비 학생 제가 세비 학생한테 궁금했던 점은 리포트를 써오라는 것이 아니라 세비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 생각의 과정을 담기를 원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만 이해하는데 한 몇 달 걸렸던 것 같고 제가 갖고 있었던 교육이라는 어떤 이해를 완전히 거의 그 이제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디톡스를 하는 과정을 처음 1년 그렇게 겪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진짜 배웠던 거 그대로 갖다 적는 거에 익숙한데 그래서 네 생각이 뭐냐에 대한 그 자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사고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도출됐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다. 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얘기 같기도 하죠. 지금 1학년 때 갔을 때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서 이제 트럼프 시대로 넘어왔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2월 3일 날 국내에서는 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그때 다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그 한국의 상황이라든가 미국 상황을 다 교쳐봤을 거 아니에요. 우선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지금 이제 많은 하버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국 이민자들에 대한 유학생들에 대한 이런 핍박 아닌 핍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때요? 그 안에 있었을 때 느꼈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저희 학교가 리버럴 아츠 학교다 보니까 리버럴이 사실 갖고 있는 게 자유로운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특성도 되게 자유로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말은 즉 어떤 성소수자들 혹은 다양한 어떤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정책으로 학교가 정책을 갖고 있다가 트럼프가 되고 나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듣기로는 그 여자들만 하는 그 축구 토너먼트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트럼프 이후로 셧다운을 하라는 어떤 그런 명령을 들었다는 것도 제가 듣게 되고 또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학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관련 부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조심해야 될 점들을 얘기해 주시고 몇 가지 또 기본적으로는 밖에 애지간하면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나갔다가 혹시나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밖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으로. 네, 미국 밖으로. 네.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루머라고 듣기는 했지만은 이 그 미국의 어떤 이민 관련해서 검열하는 단체가 수시로 막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비자 묻고 그리고 막 조금 이렇게 꼬투리 잡을 게 있으면은 거의 납치하다시피 데려가서 비자를 박탈시켜버리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듣고 학생들도 되게 조금 무서워하긴 했었죠. 가장 자유의 나라라고 했던 미국에서 내가 다녀야 될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아이러니가 좀 있네요 지금. 자, 12월 3일 날 국내에 계엄 선포됐을 때 미국에서 그 소식을 어떤 계기로 듣게 됐어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연락으로. 어땠어요? 연락받았을 때? 상당히 벙쪘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세희 학생은 계엄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감이 오든가요? 그쵸. 사실 저도 이게 그러면 계엄령이 터졌으면 이제 어떻게 나라가 흘러가는 거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긴 하고. 네. 그래서 역사책에서만 봤던 일이니까요. 네. 한국 학생들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한국 학생들 다들 뭐 당황했죠.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약간 부끄러움이 느껴졌던 점은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너네 계엄령 터졌다는데 무슨 일이냐, 괜찮냐 그런 질문을 거의 그날은 하루 종일 받았는데 그날은 조금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도 정치 성향이 좀 나눠져서 정치 얘기를 하긴 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은 있었었고 사실 한 작년, 재작년에 더 있었었고 처음 이제 알게 될 때. 근데 정치가 이제 나눠지면은 되게 우리나라에서 극명하게 나눠지다 보니까 다툼이 되게 심하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뒤로는 지금은 이제 좀 조심하게 이렇게 쉬쉬하는 조금 가능한 정치 얘기 안 하는 가능하면 걸로? 피해가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로 부딪히면은 서로 쳐다도 안 보는 뭐 이런 지경까지 오기도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파가 있고 반트럼프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한국인들이 서로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처럼 부딪히는 극명하게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들도 이렇게 관계마저도 이렇게 서로 멀어지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가나요 미국도? 사실 제가 미국에서 미국인 친구들하고 이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해보진 않아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도 사람에 따라서는 분명히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에서
보수 정치인과 그리고 진보 쪽에 있는 그냥 일반인들의 대화를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인트 루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좀 민주당 쪽이 분위기가 좀 기울어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있는 것도 같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또 보수라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또 약간 다른 느낌으로 미국인들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보수라기보다도 극우라고 보는 경향이 있을 네, 테니까. 네. 자, 아까 이제 계엄이 났을 때 타국 학생들이 너희 나라 왜 이러냐라는 질문에 이제 곤란했었다. 근데 어쨌든 한국에 들어온 지가 몇 개월 됐죠 지금?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그럼 이제 한창 그 탄핵 선고되고 쭉 이 과정 속을 지켜보면서 왔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게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미국에서 조국의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세희 학생이 개인적으로 가졌던 감정이 있었다면. 뭐 특별하게 정치에 이런 쪽에 관심이 별로 이렇게 쏟을 만한 여력이 안 됐었던 모양이나요? 아니 그것보다 글쎄요 어떤 거를 얘기하면 좋을지. 제 질문이 좀 너무 두리뭉실했던 모양이군요.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면 국내 정치라든가 한국에 신경 쓰는 게 좀 쉽지는 않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당장 발전이 떨어진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라든가 이런 쪽이 아직 충분히 어렸을 때도 공부하고 간 게 아니다 보니 네. 정치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국내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태극기만 봐도 외국심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으로서 가지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는데 내 조국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랬을 때 이제 거기서 가지는 유학생들의 어떤 태도와 자세, 애티튜드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끼리도. 그렇죠. 주로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전 윤석열 대통령이었을 때 이제 뭐 탄핵 관련해서 막 이렇게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절차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를 보고서는 이제 진보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미국에 있지만은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학생들끼리는 되게 우리가 뭐 SNS에 뭐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볼까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이야기는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 커뮤니티는 거기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텐데 한국 교민들 사회에서는 분위기는 어땠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요? 네, 교회가 아무래도 교민들 커뮤니티 가장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일 테니까. 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실 교회라는 그 장소가 정치의 결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확 오픈하기는 좀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네, 그래서 거기서도 목사님 사모님들도 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네. 어디든 다 참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보면 다 양분시켜 나온다 보니까 거기서도 조심하게 되네요. 자, 개인적으로 이제 크리스찬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게 사상적인 자유도 있지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좀 생각의 변화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보수성이 있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 이런 게 있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어서 특히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동성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개념인데 미국에 있으면서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 혹시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사실은 뭐
짧게 얘기하자면 제가 생각이 크게 바뀐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드는 점은 우리가 사실 참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종교적인 이념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참 안타깝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보았을 때에 그냥 이런 어떤 표면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거 안에서는 저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치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동성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등을 쥐고 적대시하면서 마치 이렇게 더 차별화를 극한화시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신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개인의 정세 학생의 개인의 이제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이게 미국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천 기독교 문화잖아요. 근데 미국 학생들하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인 학생들하고는 거의 안 나눠봤던 것 같아요. 미국은 근데 당연하게 지금은 그쪽에서는 동성이랄까 게이랄까 레즈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합법화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럼 학생들에 있어서의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보수성에 어느 정도 기반 베이스를 둔 한국 크리스찬들하고 이런 미국 크리스찬들하고의 이런 신앙 색깔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게이인 사람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내가 차별을 두거나 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갈등이나 특별히 이런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갈등이라면은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죄인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랑 친구가 될 수 없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이 주제는 너무 제가 좀 짓궂게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만약에 지금 본인의 이런 생각들을 미국인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부분을 그냥 네 생각이니까 존중해 이렇게 이걸로 끝날까요? 그것도 사실 되게 그럴싸한 답변이긴 합니다. 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끝. 네. 쉽지 않죠. 네. 이렇게 제 생각을 전달하고 이렇게 대화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코어에 있는 신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거 바꾸자고 얘기하는 건 아닐 테니까 서로가. 근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부딪혔을 때 진짜 크게 부딪히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되는데 그게 토론 문화이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이기도 할 텐데. 예. 자, 미국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래도 참
미국 학생들이니까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양 외국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까 이제 거꾸로 우리가 못하는 것을 반면교사 삼으면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미국 학생들 또는 외국 학생들하고 공부하다 보니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아니 나 이런 건 배웠어라고 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외국 서양에서 되게 한국과 극명하게 좀 다른 점을 느꼈던 점은 되게 표현이 다양하고 어떤 표현에 있어서 자유 그게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표현이 자유롭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유할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너는 옷을 이렇게 입는구나. 너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그 자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느꼈던 점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선입견을 갖고 좀 저도 모르게 판단했던 그랬던 모습을 되게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근데 그 이제 서양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서로 이렇게 포용하고 되게 다 다르지만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와 한국 외국 문화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 세희 학생한테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더 실감나게 다가오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지켜야 될 어떤 바운더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한민족의 어떤 공통체성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때로는 배타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국수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면들이 있었는데 배워야 가면서도 또 지켜야 될 부분이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이제 군 문제 신검 받으셨나요? 네. 1급. 네. 현역으로 입대. 네. 네.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언제쯤 입대 예정이세요? 이번 겨울에 할 예정입니다. 겨울에 그럼 18개월 하시고 네. 다시 이제 가서 마지막 학업을 하고 네 앞으로 어떤 길로 어떻게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건강하게 그리고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한국의 또 동양의 역할을 또 해주시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2년 만에 오셔서 얘기하는 제 느낌이 1년 전에 2년 전에 얘기할 때랑은 확실히 좀 틀려요.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또 2년 후에 또 한번 모셔서 그때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지 또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신청해 주셨던 거 위대한 쇼맨이라고 하는 영화였죠. 그 타이틀곡으로 나왔었던 From Now On 맞죠? 네. 네.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드립니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I drank champagne with kings and queens. The politicians praised my name. But those were someone else's dreams, the pitfalls of the man I became. For years and years, I chased their cheers, a crazy speed of always needing more. But when I stop and see you here, I remember who all this was for. And from now on, these eyes will not be blinded by the lights. From now on, watch, wait until tomorrow starts tonight. It starts tonight.